아침 소금물 누구에게는 독입니다. 고혈압, 신부전, 콩팥 문제가 있으면 마시는 소금물은 금지예요. 1분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외형 수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끝에서 체크리스트 1장 PDF 드립니다. 단 한 모금에 진한 소금물이 오늘의 혈압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묽은 농도의 가글과 세안은 염증과 입냄새를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금물이라도 방법이 다르면 결과는 정반대예요. 저는 30년간 신장질환과 체액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김서연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소금과 나트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왔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당신에게 맞는 정답을 정확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효과를 보려면 농도와 용량, 그리고 용도가 핵심이에요. 특히 마시는 것과 가글이나 세안, 족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시는 소금물은 체내로 직접 흡수되어 혈압과 신장에 즉각 영향을 미칩니다. 가글이나 세안은 국소 부위에만 짧게 작용하고 헹궈내기 때문에 전신 영향이 훨씬 적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와 안전수치 1장 PDF를 설명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소금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글이나 세안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침 소금물은 누구에게는 부모님 세대의 생활 지혜이고 누구에게는 SNS에서 본 기적의 루틴입니다. 연구소에 앉아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소금물 마시고 변비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오후만 되면 얼굴이 붓고 혈압도 들쭉날쭉해요. 어떤 분은 밤새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갔다며 오세요. 또 어떤 분은 구강 상태가 나빠서 아침마다 소금물 가글을 했더니 잇몸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소금물인데 왜 어떤 분에게는 득이, 어떤 분에게는 실이 될까요? 정답은 나트륨에 대한 우리 몸의 민감도와 현재의 건강 상태입니다. 신장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조절탑이에요. 나트륨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거나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이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세요. 반면 전신 상태가 건강하고 소금물도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가글이나 세안처럼 국소적으로 짧게 쓰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아침 소금물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최근 혈압 추이는 어떤가요? 둘째, 신장 기능 수치와 단백뇨 여부는요? 셋째, 현재 복용 중인 약,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 소염진통제는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가 위험 신호를 준다면 마시는 소금물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글이나 세안 등 외형으로 묽게, 짧게, 헹굼 철저히 원칙을 안내해요. 그리고 부종이나 혈압 조절을 위해선 수분 관리, 칼륨과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 적정 운동, 수면 관리 같은 기본기를 먼저 세웁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유튜브에서 봤다며 아침마다 진한 소금물 한 컵을 드셨어요. 물 200ml에 소금 반 숟가락 이상이었죠. 일주일 뒤 혈압이 오르고 저녁마다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소금을 끊고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며 가글만 아주 묽게 바꾸고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10분 추가했어요. 2주 뒤 부종은 가라앉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잇몸이 약한 분이 미지근한 묽은 소금물로 30초, 가글 후 물로 충분히 헹구는 습관을 들였더니 아침 입냄새와 잇몸 불편감이 완화되기도 했어요. 같은 단어 소금물이라도 마심 금지군과 외형 허용군을 구분하고 농도를 생활 수준으로 낮추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유행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정보를 정리해 내 몸에 맞는 원칙을 선물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간단합니다. 마시는 소금물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소량을 시도하려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자신의 혈압과 신장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가글이나 세안, 족욕은 묽게, 짧게, 헹굼으로 안전선을 지킨다. 결국 핵심은 아침 소금물이 아니라 하루 총 나트륨과 생활 루틴의 균형이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소금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소금물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대체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나트륨은 낮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 먼저 오트밀, 즉 귀리를 말씀드릴게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포만감을 주고 혈당과 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죠. 무엇보다 나트륨이 낮아서 아침 대체식으로 정말 적합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귀리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영수님은 아침 소금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오트밀 죽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귀리 40지에 미지근한 물이나 우유 200ml를 부어서 5분 정도 불린 다음 견과류나 씨앗을 한 스푼 추가하셨죠. 설탕이나 시럽은 전혀 넣지 않으셨어요. 한 달 뒤 변비가 많이 나아졌고 오전에 간식을 찾는 횟수도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른 곡물을 선택하셔야 하고 즉석 제품을 사실 때는 나트륨과 당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침 포만감을 늘리되 나트륨을 줄이는 첫 선택, 오트밀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나나와 키위 같은 과일을 말씀드릴게요. 이 과일들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균형에 기여하죠. 수분과 섬유소도 많아서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칼륨 섭취는 혈압 관리와 심혈관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68세 이순자님은 소금물을 중단한 후 아침에 바나나 1개와 물 200ml로 루틴을 바꾸셨어요. 2주 만에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바나나 1개 또는 키위 2개를 물 200ml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만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전문가와 꼭 조정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릭 요거트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대개 나트륨도 낮은 편이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변비나 복부팽만 개선과 일부 대사지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어요. 65세 정미경님은 소금물 대신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아침 속쓰림과 입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아마씨 1작은술, 블루베리를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이나 그래놀라 토핑은 당과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오이 샐러드를 말씀드릴게요. 이 채소들은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체액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열량은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높죠.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채소 섭취 증가는 혈압과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고 해요. 70세 김철수님은 아침 소금물 습관을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조금 뿌린 것으로 대체하셨어요. 오후에 얼굴이 붓는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마토 1개와 오이 반개에 올리브오일 1작은술, 레몬즙을 넣으시면 됩니다. 소금 대신 허브를 사용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다만 절임이나 피클 제품은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줄만 기억하세요. 핵심은 아침 소금물이 아니라 하루 총 나트륨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소금물을 절대 마시면 안 되는지 1분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마시는 소금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외용만 가능해요. 첫 번째,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 약을 드셔도 혈압이 140 이상, 90 이상으로 자주 올라간다면 해당됩니다. 두 번째, 만성 콩팥병. 신장 기능 수치가 떨어지거나 단백뇨가 나온다면 해당됩니다. 세 번째, 신부전이나 복수. 숨이 차거나 배에 물이 찬다면 해당됩니다. 네 번째, 임신 중이거나 심한 부종 경향.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이뇨제나 혈압약, 소염진통제 복용.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해당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오라면 마시는 소금물은 금지, 외용만 가능합니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경우 나트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어지럼증이나 두통, 호흡곤란, 하루에 1kg 이상 급격한 체중 증가가 있으시면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나트륨이 증가하면 체내 삼투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은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해서 수분을 절유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고 부종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뇨제나 소염진통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체액과 전해질 변동에 더 민감하세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고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시는 소금물은 피하시고 일일 나트륨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 일반 기준으로 하루 나트륨 2지, 이건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지 이하예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정용 혈압계와 체중계로 아침과 저녁에 기록하세요. 소금물 대신 수분과 섬유소 중심의 루틴을 만드시면 됩니다. 물 200ml를 아침에 1컵, 오트밀 40지나 그릭 요거트 150지로 아침을 드시고 10분 가벼운 걷기를 추가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체액 균형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가글이나 세안, 족욕은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 정확한 수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절대 삼키지 않기입니다. 가글이나 세안, 족욕은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건 효과를 보되 전신 흡수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염증 완화나 구강 청결 같은 장점은 살리면서도 혈압이나 부종 같은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가글부터 말씀드릴게요. 물 200ml에 소금 0.5지에서 1지 이하로 녹이세요. 30초 이내로 가글하신 후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구세요. 하루 1회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절대 삼키지 마시고요. 한국구강보건학회 자료에 따르면 적정 농도의 소금물 가글은 일시적인 구강 청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거나 장기간 사용은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해요. 세안은 미온수에 아주 소량만 용해한 후 즉시 헹구세요. 0.9% 이하 희석이 원칙이고 민감한 피부는 1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족욕은 미지근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되 소금은 최소량만 넣거나 아예 무첨가로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갑상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에 민감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장시간 노출도 절대 금지입니다. 한국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소금 노출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항공사와 공항별로 상의하니 현장에서 재확인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글은 물 200ml, 소금 0.5지에서 1지 30초 1회에서 2회, 절대 삼키지 않기, 충분히 헹굼. 세안은 0.9% 이하 희석, 민감 피부 1분 이내, 이상 시 즉시 중단. 족욕은 미지근한 물, 고농도나 장시간 금지, 부종이나 신부전 있으면 금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67세 한명숙님은 이 방법대로 아침 가글을 시작하셨어요. 물 200ml에 소금 0.5지만 녹여서 30초 가글 후 물로 충분히 헹구셨죠? 2주 만에 아침 입냄새가 많이 줄었고 잇몸 불편감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내 루틴에서 묽게, 짧게, 헹굼을 정말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붓기나 입냄새, 구강염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증상을 가리는 임시방편 대신 원인을 점검하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여러분, 붓기는 수면 부족, 과도한 염분 섭취, 호르몬 변화, 정맥순환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입냄새도 마찬가지예요. 구강건조나 치주염, 역류성 식도염 등 원인이 다양하죠. 만약 부종이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한쪽만 붓는 경우 구강에서 출혈이 있거나 통증이 계속되면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 권고사항에서도 이런 증상은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염 식단을 유지하시고 물은 150ml에서 200ml씩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체액 균형에 좋습니다. 저녁에 가벼운 걷기를 하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불소 치약을 사용하세요. 73세 한명숙님은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아침 입냄새가 많이 줄었고 저녁 다리 붓기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하루 나트륨을 2지 이하로 줄이고 물을 150ml씩 하루 8시에로 나눠 드시고 저녁 7시에 20분 걷기를 추가하셨죠? 특히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이 중요합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요. 대한치주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치실 사용은 치주염 예방과 구강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해요. 하루 1회 자기 전에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시고 불소 치약으로 양치하세요. 마지막으로 라벨 읽기와 외식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숨은 나트륨이 어디에 많은지 아시나요? 빵, 시리얼, 소스, 가공육, 국물 요리, 절임류에 정말 많습니다. 저염 표기가 되어 있어도 일회 제공량과 실제로 드시는 양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 중 약 70%가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벨을 읽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라벨에 나온 나트륨 밀리그램을 소금 지우로 환산하시려면 나트륨 밀리그램에 2.54를 곱한 다음 10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400mg이라고 적혀 있으면 400 곱하기 2.54 나누기 1000, 약 1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물은 남기시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세요. 69세 최동우님은 외식할 때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소스를 따로 받아서 찍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먹은 음식 중 가장 많은 나트륨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국물이나 소스, 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소금물이라는 한 가지 습관을 통해 몸의 균형을 어떻게 지킬지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단순해요. 마시는 소금물은 기본적으로 피하고 외용은 묽게, 짧게, 헹굼 원칙을 지킨다. 물 200ml, 소금 0.5g에서 1g 30초 1회에서 2회, 절대 삼키지 않기, 충분히 헹굼. 이 수치만 기억하세요. 그 빈자리는 수분과 섬유소, 칼륨, 프로바이오틱스 중심의 아침 루틴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물 200ml 한 컵으로 시작해서 오트밀 40g나 그릭 요거트 150g로 아침을 드시고 10분 가벼운 걷기를 추가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체액 균형이 훨씬 안정됩니다. 당신의 혈압과 신장 상태, 복용하는 약을 기준으로 개인화된 선택을 하셔야 해요. 5가지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마시는 소금물은 금지, 외용만 가능합니다. 조절 안 되는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신부전이나 복수, 임신이나 심한 부종경향, 이뇨제나 혈압약 복용.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오늘 저녁부터 라벨을 읽고 국물을 남기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엔 물 200ml 한 컵과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저염 아침으로 몸을 깨우시면 됩니다. 소금물 대신 오트밀 40g에 물 200ml, 바나나 1개, 요거트 150g 당신의 새로운 아침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이 바뀌면 지표가 바뀌고 지표가 바뀌면 삶의 컨디션이 바뀝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사실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 나트륨 일지만 줄여도 부종과 피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2주만 실천하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당신의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안전선 안에서 똑똑하게 선택하세요. 마시는 소금물은 피하고 가글이나 세안은 물 200ml에 소금 0.5g에서 1g 30초 헹굼으로, 그리고 아침은 수분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생활 속 실천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에서 혈압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꼭 시청하셔서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더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본인은 금지군인가요? 외용 허용군인가요? 금지 또는 외용, 이 한 단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막막했던 순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아침, 건강한 하루 되세요.